실시간 재난안전정보방송 재난안전 119 안전토크 시간입니다. 네, 그동안에도 사실 사이버 보안 관련된 이슈가 우리 가까이에서 또 멀리에서 여러 건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김승주 고려대 정보보호대학원 교수님 모시고 사이버 보안과 관련된 이야기를 오랜만에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제일 최근에 있었던 일로는 딥페이크와 관련된 문제가 또 있었던 것 같더라고요. 네네. 암호 관리자 서비스 업체 라스트패스라는 곳에서 누군가 이 회사 최고 경영자의 목소리를 복제해가지고 직원들을 속이려고 한 시도가 있었다. 네. 근데 이게 구체적인 경위가 어떻게 되는 건가요? 그러니까 라스트패스라고 하는 게 일반 분들은 잘 모르실 거예요. 근데 어떤 걸 생각하시면 되냐면 우리 이렇게 아이디하고 비번을 입력하면 네. 이거 매번 치기 귀찮으니까 네. 저장해 두시겠습니까? 이렇게 물어보는 나오죠. 경우들이 있어요. 네. 구글도 그렇고 맞아요, 네이버도 그렇고 맞아요. 카카오도 그렇고 그런 서비스를 해주는 곳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자동으로 로그인이 그렇죠. 되게끔. 지문을 대거나 이러면 자동 로그인 되게. 그런데 이 회사에 어떤 CEO의 목소리를 인공지능으로 흉내를 내서 그걸 가지고 직원들한테 어떤 화상 통화를 시도했던 그런 사례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희 같은 경우 AI 언제나 씨는 아예 AI를 통해 만든 가상의 인물인데 그렇죠. 여기는 이제 실제 인물을 아예 그냥 복제를 해가지고 그렇죠. 그런데 그 목소리를 이렇게 AI로 입혀가지고. 만들듯이 실제 인물의 목소리를 흉내낸 겁니다. 그런데 이걸로 인해서 피해가 발생했던 건 아니고 다행이네요. 이 회사가 우리한테 이런 공격이 들어왔는데 우리가 잘 이겨냈어요. 이래서 자사 블로그에 홍보를 낸 것이 기사화됐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아니 그래서 딥페이크에 대한 이제 약간 경각심이 조금 높아진 것 같던데 이게 사실 들어도 네. 잘 아는 것 같은데 또 모르는 것 같아서 딥페이크 기술이라는 게 뭐고 위험성이 어떤 게 있을까요? 요새 이제 딥페이크의 딥은 딥러닝 할 때 딥입니다. 그러니까 똑같은 AI라는 딥. 거죠. 네. 그 페이크라고 하는 거 가짜란 가짜. 뜻이고요. 그렇죠. 그래서 그냥 AI를 이용해서 영상을 조작하는 것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AI를 이용해서 영상을 조작하는 네네. 것. 그런데 지금은 이게 되게 광범위해져서 영상뿐만이 아니고, 그러니까 동영상뿐만이 아니고, 목소리라든가 아니면 이렇게 스팸 메일 글자 같은 거, 문자 같은 거 이런 것까지도 광범위하게 적용 대상이 늘었다. 네. 거기다가 사람이 하는 게 아니라 인공지능을 이용하다 보니까 굉장히 정교해졌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어느 정도로 정교한지가 궁금한데 네. 이게 어쨌든 이 라스트패스 사건의 경우에는 최고 경영자의 이름으로 된 메신저, 전화, 음성 메시지 이런 거 다 받았다고 알고 있거든요. 네. 그럼 그게 가짜라는 거를 웬만해서는 알아차기가 힘들었을까요? 힘들죠. 그게 정말 쉽지 않습니다. 그래요? 예, 실제로 어떤 사람의 목소리를 흉내내는데 많은 정보가 필요하지도 않습니다. 예를 들어 안녕하세요, 여보세요, 요 정도의 어떤 음성 신호만 가져도 네. 그걸 분석해서 목소리를 흉내낼 수 있거든요. 그래서 요새 아마 신문에 많이 나오는 것이 전화가 걸려오면 안녕하세요, 여보세요를 먼저 얘기하지 마십시오. 그래요? 그런 요새 경고도 많이 이제 나오고 내 목소리도 있습니다. 아껴야 되네요. 그렇죠. 사실은 공인들뿐만이 아니고 일반인들도 요새 여러 가지 짧은 동영상 같은 거 많이 올리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이런 인공지능을 이용한 어떤 목소리 변조, 위변조에 많이 노출돼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렇군요. 그러면은 설사 그런 거 당해도 나를 너무 자책하지는 말아야겠네요. 당할 수밖에 없겠네요. 너무 정교해졌습니다. 그래서 각국에서도 이걸 막기 위해서 여러 가지 어떤 대안들을 연구하고 있어요. 네. 그래서 AI를 이용해서 이렇게 정교한 게 나오면 AI를 이용해서 이런 것들을 탐지해내면 될 거 아니야. 그쵸. 라고 그래서 여러 유명 기업들이 AI를 이용한 탐지 기술들을 만들고는 있습니다만 아직은 그 정밀도가 떨어집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상용화되려면 네. 시간이 조금 걸릴 것 같습니다. 아직은 창과 방패 중에 창이 좀 더 강한 형국이네요. 맞습니다. 그렇군요. 또 이런 것도 있었대요. 홍콩의 한 기업에서는 상사의 모습을 모방한 딥페이크 영상이 화상회의에 나와가지고 여기서는 실제로 피해가 발생했는데 액수가 340억 원이나 된다는데 이거는 어떻게 된 케이스예요? 이거는 조금 심각했던 사례고요. 네, 그러니까 이 회사의 여직원이 그러니까 CFO죠. 네. 그러니까 재무총괄 책임자. 네. 그래서 재무총괄 책임자 이름으로 된 이메일을 받았습니다. 이게 어느 곳으로 돈을 보내라. 이런 거였거든요. 그런데 피싱 메일 이런 것들은 워낙 이제 훈련들이 많이 돼 있으니까 네네네. 무시를 했어요.
그런데 갑자기 이제 컨퍼런스 콜, 그러니까 화상 통화가 연결되면서 이 CFO가 그 영상에 나온 등장했어요. 겁니다. 그런데 이 CFO만 영상으로 나왔으면 의심했을 텐데 네. 뒤에 같이 회의하고 있는 임직원들도 같이 있는 거예요. 우리가 회의할 때 보면 이사 혼자만 있는 게 아니라 회의할 그렇죠. 때 멤버들이 예, 같이 예, 있잖아요. 예. 근데 전부 다 자기 알던 사람들이 같이 배석을 하고 있으니까 속아 넘어간 겁니다. 거역하기도 힘들었겠네요. 네, 그래서 그 자체만으로. 실제로 돈을 송금했었고 오. 이게 굉장히 최근에 일어났던 일이고 실제 피해가 발생했기 때문에 이게 굉장히 이슈가 됐었습니다. 그러면 그런 상황이 없게 하려면 특히 말씀하신 것처럼 뭐 경영진이나 상사나 이렇게 영향력이 있는 사람들을 지금 사칭하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직원 입장에서는 그 거역하기 힘들단 말이죠. 일단 그렇죠. 이거 어떻게 해야 되나요? 그래서 사실은 이게 아까 말씀드렸듯이 AI를 이용한 이런 가짜 뉴스, 가짜 영상 탐지 기술은 아직 상용화되긴 좀 시간이 네, 있습니다. 네. 그래서 각국 정부가 나서고 있는 게 이런 어떤 AI를 이용한 영상 편집 도구 여기에다가는 기본적으로 워터마크라고 하는 걸 자동 삽입되게끔 네. 하자. 그래서 영상이 딱 나오면 거기 이제 워터마크가 이렇게 붙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소프트웨어 도구를 이용한 건지 아니면 실제 영상인지 구별할 수 있게끔 하자. 이런 대책을 내놓고는 있고요. 그런데 또 그럼 또 많은 분들이 그런 얘기 하실 거 아니에요. 아니 사기꾼들이 바보가 아닌 이상 그렇죠. 그 워터마크가 삽입되는 그런 도구를 왜 쓰겠어? 쓰겠어요? 예. 네. 그래서 조금 요새 현실적인 대책으로 많이 나오는 것이 이런 어떤 뭐 음성을 조작한 전화라든가 아니면 영상을 판별하기 위해서 저쪽에서 얘기를 하면 네네 이렇게만 하지 말고 평상시 자기만 또는 그 회사 직원들만 알고 있었던 그런 질문들을 몇 가지 이렇게 던져서 이렇게 대화를 조금 유도해봐라. 아, 얘가 잘하는지 못하는지. 그렇죠. 그리고 뭐 이런 거죠. 예를 들어서 갑자기 우리 애기 목소리를 흉내낸 전화가 왔는데 엄마 아빠야 뭐 나 누군데 나 갑자기 돈이 필요하니까 어디로 보내줘. 그러면 거기서 이러지 말고 그런데 우리가 오늘 아침에 뭐 먹었었지? 뭐 이런 것부터 시작해서 엉뚱하게. 예, 그러니까 그런 대화를 몇 개 나눠보고 그리고 송금하라 이런 식의 어떤 가이드라인이 요새는 좀 나오고 있습니다. 결국에는 AI로 인한 어떤 딥페이크를 상대하기 위해서 어떤 사람의 정말 그 능력이 다시 필요해지네요. 그렇죠. 내가 알아서 뭔가 그걸 가려내야 되는. 네. 아직은 AI보다 사람이 낫군요. 또 위해서는. 네, 이번에는 사실 이것도 꼭 얘기를 드려보고 싶었었는데 이제 이거보다는 좀 더 예전에 있었던 지난달에 그 전 세계적으로 이게 IT 대란이라고도 할 수 있을까요? 뭐 마이크로소프트사의 클라우드 서비스 장애로 세계 곳곳에서 IT 시스템 먹동이 됐고 뭐 은행, 뭐 비행기 문제가 많았다. 근데 이거 정확하게 경위가 어떻게 된 거예요? 교수님 잘 아시죠? 일단은 이 사태 자체가 IT 관련한 문제, 사이버 사고가 재난으로 이어지는구나. 이걸 이제 확실하게 보여주는 사례 중에 진짜 하나였죠. 재난이죠, 그거는. 그렇죠. 마치 우리나라 옛날에 카카오톡 먹통 사고 때처럼 이번에는 그 유사한 어떤 먹통 사례가 발생한 건데 외국 기업이었다. 이것만 차이 나는 거죠. 그런데 사실은 조금 국내에서는 언론에서 잘못 전달한 게 있습니다. 아, 그래요? 예, 그러니까 국내에서는 어떻게 나갔냐면 마이크로소프트 클라우드가 먹통이 돼서 전 세계적인 장애가 왔었다. 이렇게 보도가 나갔거든요. 네, 클라우드 서비스 장애. 네네, 이거는 좀 잘못된 거고요. 아, 그래요? 뭐가요? 마이크로소프트 클라우드의 장애가 아니고 마이크로소프트 클라우드를 이용한 보안 업체 서비스가 장애를 일으킨 겁니다. 마이크로소프트의 클라우드를 이용한 보안 업체 서비스 그렇죠. 장애. 이걸 어떻게 생각하시면 되냐면 예전에는 우리 뭐 영상 편집할 때 포토샵 이런 거 많이 썼잖아요. 또는 뭐 워드나 이런 거 칠 때는 뭐 MS 오피스 시리즈 또는 아래 한글 워드 프로세스 이런 것들을 씁니다. 근데 보통 옛날에 있던 것은 그걸 우리 PC에 설치해서 이용했죠. 근데 요새는 그렇게 안 하고 구독 서비스라고 그래서 뭐 워드 프로세서든 파워포인트든 뭐 포토샵이든 전부 다 회사들이 클라우드에 올려놓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는 한 달에 정액 요금을 내고 그 서비스를 내 PC에서 이용하는 거죠. 끌어다 쓰죠. 그렇죠. 다운로드 받아서. 이걸 클라우드 기반의 구독 서비스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이번에 문제가 났던 건 뭐였냐면
여태까지는 우리는 컴퓨터 보안 그러면 회사에서 백신 프로그램을 사다가 네. 내 PC에 설치하잖아요. 그런데 이런 방식이 아니고 이번에 문제를 일으킨 클라우드 스트라이크라고 하는 회사는 그런 백신 프로그램을 클라우드에 올려놓고 구독형으로 기업에다가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었습니다. B2B네요. 그렇죠. 이렇게. 그런데 클라우드에 올려놨을 때 그 클라우드를 마이크로소프트 클라우드를 이용했던 겁니다. 그럼 MS 마이크로소프트랑은 사실 상관이 없는. 그렇죠. 그냥 마이크로소프트 클라우드를 이용해서 자기네 백신 프로그램을 거기다 올려놓은 겁니다. 근데 왜 사람들은 자꾸 마이크로소프트의 클라우드? 그런데 이게 이제 문제는 뭐냐면 당연히 이 클라우드 스트라이크의 보안 프로그램, 네. 이 백신 프로그램도 업데이트를 할 거지 않습니까? 그쵸. 이 클라우드에 있는 백신 프로그램이 업데이트를 하면서 이용자의 PC 운영 체제가 마이크로소프트 윈도우즈인 경우에 이게 충돌을 좀 일으켰습니다. 그러면서 먹통이 된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마이크로소프트 클라우드 서비스를 썼고 마이크로소프트 윈도우즈랑 충돌을 일으켰으니까 마치 마이크로소프트의 책임인 것처럼 보도가 그렇게 나간 겁니다. 그런데 외신을 조금만 살펴보시면 네. 전부 다 클라우드 스트라이크가 문제를 일으켰다라고 기사가 나가지 마이크로소프트 클라우드가 문제를 일으켰다 이런 식으로 보도 자료가 나가지는 아니에요. 않았습니다. 뭐 요즘에 이제 좀 클라우드가 뭔지를 그래도 조금 이해를 하는 게 이제 뭐 온 디바이스라고 해서 그거랑 대비되는 게 클라우드 이렇게 생각을 하고 뭐 그러기도 한데 여전히 클라우드가 뭔지 개념이 조금 어려운 것 같아서 이 클라우드에 대해서도 한번 같이 얘기를 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많은 분들은 야 클라우드 거기 그냥 데이터 올려놓는 거 아니야? 맞아요. 이렇게 생각하세요. 보통 사진 찍은 거 뭐 이런 것들 많이 클라우드에 네, 올려놓으시니까 맞아요. 그건 제일 기본적인 형태의 클라우드입니다. 실제로 우리가 인지하고 있지는 못하지만 대다수의 요새 서비스들은 클라우드에 아예 소프트웨어를 올려놓는 겁니다. 그리고 내가 사용한 만큼만 돈을 내는 겁니다. 딱 그게 클라우드 스트라이크의 그렇죠. 서비스였네요. 그걸 이제 클라우드 기반의 서비스다. 네. 뭐 클라우드 에저 서비스 뭐 이런 식으로도 얘기를 많이 합니다. 그렇군요. 그러면은 또 궁금한 것 중에 하나가 이게 그러니까 마이크로소프트의 문제다라고 얘기하는 거는 그게 문제인 거네요. 그러면 그렇죠. 안 되네요. 그렇죠? 근데 어쨌든 우리는 이제 그런 식으로 얘기를 많이 하고 있다 보니까 그러면은 지금 여기서 느낄 수 있는 건 뭐예요? 그러니까 앞으로 클라우드를 이용할 때 뭔가 좀 조심하거나 뭔가 시사점이 있을까요? 이번 그러니까 사건을 클라우드를 통해서? 이용할 때 문제일 수도 있겠죠. 근데 첫 번째 문제는 뭐냐면 이 클라우드 스트라이크라고 하는 회사가 네. 전 세계적으로 엄청나게 유명한 보안업체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뭐 포춘지 뭐 100대 기업, 500대 기업 뭐 이렇게 얘기하면 거기에 올라가 있는 기업의 50% 이상이 다 클라우드 거기 서비스를. 스트라이크의 보안 제품을 이용합니다. 그렇군요. 거기다가 또 지구상에 사실은 운영 체제 중에 굉장히 많이 쓰는 게 MS 윈도우즈입니다.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보안 업체 이 서비스도 워낙 많은 곳에서 쓰고 있었고 MS 윈도우즈도 워낙 많은 곳에서 쓰고 있었고 이 두 개가 충돌을 일으킨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굉장히 많은 곳이 서비스가 먹통돼 있던 거죠. 네. 사실은 정확히 얘기하면 클라우드 스트라이크 보안 서비스도 이용하고 MS 윈도우즈도 이용한 업체들 그 업체들 중에 아주 일부가 문제를 발생시킨 겁니다. 뭐 실제로 보자면 전 세계에서 MS 윈도우즈를 쓰는 기업들의 1%가 이번에 문제를 일으킨 거거든요. 와. 근데 1%였는데 문제는 850만 대가 문제를 일으킨 거였고 그것들이 전부 다 뭐 항공사 뭐 이런 데들이다 보니까 뭐 비행기 표를 전부 다 전산 맞아요. 입력을 해서 끊어야 되는데 맞아요. 사람이 손으로 써서 네. 비행기표 발급하고 뭐 예를 들어 전자상거래 서비스 이런 것들 전부 다 먹통되고 그래서 이게 1%가 문제가 생겼는데도 이 정도구나. 그래서 맞아요. 이번에 사람들이 알게 된 건 일단 클라우드를 쓰냐 안 쓰냐를 떠나서 특정 기업의 제품에 종속되면 IT 대란이 올 수 있구나. 마이크로소프트나 클라우드 스트라이크나 이런 그렇죠. 식으로. 그래서 저희도 보통 얘기할 때 백신 프로그램 그거 기업에 까실 때 한 가지 제품만 쓰지 마시고요.
한 두세 가지를 병행해서 쓰세요. 이렇게 말씀드리거든요. 네. 그래서 직원들의 33%는 뭐 A사 제품, 33%는 B사 제품 이런 식으로. 그래서 이제는 그게 워드 프로세서가 됐던 보안 프로그램이 됐든 간에 독점적으로 한 기업만 쓰는 건 너무 위험하구나. 또 운영 체제도 마찬가지구나. 근데 사실 제일 좋으니까요, 그 서비스가. 그렇죠. 그래서 편하니까. 그걸 그렇죠. 안 쓸 수가 그쵸. 없잖아요. 그래서 사실은 모든 분들한테 이런 거 뭐 병행해서 쓰세요. 이렇게 얘기하기는 조금 문제가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국가 시설 중에서 아주 중요한 곳들 네. 이런 데는 제품이든 클라우드든 멀티, 즉 병행해서 복수계의 제품을 쓰실 필요가 있어요. 이게 하나 먹통돼도 다른 게 작동할 수 그렇죠. 있게끔. 그래서 사실은 그 똑같은 것도 사실은 KBS 재난 119에도 똑같이 적용이 되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KBS 재난 119가 크라우드 스트라이크 보안 제품을 썼었고 여기 있는 모든 PC들이 전부 다 마이크로소프트 윈도우즈를 쓰더라. 네. 그럼 여기도 똑같이 그렇죠. 먹통이 됐을 수도 있거든요. 근데 만약에 이 재난 119 안에 있는 PC가 반은 윈도우즈 쓰고 예를 들어 반은 뭐 맥OS 쓰고 네. 이러면 문제가 돼도 반쪽만 불능 상태로 있으니까. 빠지지 반쪽은 좀 멀쩡하잖아요. 그래서 국가적으로 좀 중요한 곳들은 좀 선별해서 복수계의 제품을 쓰도록 유도할 필요는 분명히 있습니다. 지금은 어떤 상황이죠? 혹시 아세요? 한쪽으로 쏠려 있나요? 아니면 쏠려 많이 있죠. 그래요. 예, 사실은 굉장히 많이 쏠려 있습니다. 그러면 이번 사건이 시사하는 바가 꽤 크네요. 그렇죠. 그래서 이번 사건을 계기로 그것이 운영체제든 뭐 그냥 소프트웨어든 아니면 클라우드 서비스든 간에 중요한 곳에는 좀 멀티로 여러 개를 복수로 쓸 필요가 있고요. 그다음에 요새는 PC에다가 그냥 제품을 싸서 PC에 설치하는 게 아니라 모든 거의 대부분의 회사들이 클라우드에다가 자사 제품을 올려놓고 네. 이용한 시간에 비례해서 돈을 받고 있습니다. 맞아요. 이걸 이제 그렇죠. 구독형 서비스라고 얘기하고 있고 이런 구독형 서비스 계약할 때는 계약서에 장애가 어느 정도 발생하면 손해배상을 어떻게 합니다. 이게 반드시 들어가 있습니다. 요거를 조금 꼼꼼히 확인해 읽어봐야 보실 돼요. 필요가 있습니다. 네, 장애 발생 시에 손해배상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그렇죠. 그럼 그거는 손해배상이 많이 되고 거기에 대한 책임을 많이 지는 걸수록 좋은 서비스겠네요. 그렇죠. 일단 장애의 종류가 뭐다? 그다음에 어느 정도 발생했을 때 돈을 어떻게 지불한다. 지불한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이번에 보니까 이 장애에서 어쨌든 가장 큰 문제점이 왜 재해복구가 작동하지 않았고 복구에 오랜 시간이 걸렸냐라는 점이라는데 이건 어떻게 보세요? 이 질문을 제가 또 기자분들한테 굉장히 많이 받았어요. 제가 또 얘기하면 또 저는 정부 자문하니까 제가 혼날지는 모르겠는데 그래서 필요한 말씀 해주셔야죠. 제가 딱 이 질문 받았을 때 저는 뭐라고 그랬냐면 저희 전자정부 먹통 났을 때 원상복구하는데 얼마나 걸렸을까요? 제가 이렇게 여쭤봐요. 그거보다는 훨씬 짧았거든요. 이틀에서 3일 만에 원인 파악 다 했었고요. 그다음에 자동복구 프로그램을 통해서 원상복구가 됐습니다. 네, 맞아요. 그때 길었죠. 네, 기억납니다. 그런데 지금 여기서 지금 아직도 복구가 안 되고 있는 건 극히 일부고 그것은 자동 복구 프로그램으로 복구가 안 되고 이제 손으로 직접 해야 되는 것들만 일부가 남은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우리 지난번 사고에 비해 봤을 때는 원인 분석 및 대응은 굉장히 빨랐다라고 볼 수 있고요. 상대적으로. 그렇죠. 우리가 사실은 두 번째 또 눈여겨봐야 되는 것은 지금 외국은 손해배상 절차가 어떻게 되는지 이거 지금 밟고 있습니다. 그러면 기본적으로 크라우드 스트라이크가 손해배상을 해야 되겠죠. 그렇죠. 주체가. 예, 그래서 벌써 크라우드 스트라이크 주가는 이 잘 나가던 보안 기업이 곤두박질 치고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외국에선 벌써 이런 손해배상이라든가 그것이 기업의 어떤 이미지에 영향을 미쳐서 주가까지도 하락시키는 이런 어떤 순리대로 가고 있는 겁니다. 이미 문화가 정착이 됐네요. 그렇죠. 그런데 우리는 사실은 뭐 원인 파악하고 복구하는데 솔직히 시간 오래 걸렸고. 아니 그리고 그때 뭐 어쩌면 계속 복구 안 될지도 모르는 자료들도 있다 뭐 그런 그렇죠. 얘기도 나왔었잖아요. 그런데 뭐 피해 보상 얘기는 사실은 물 건너갔고 이런 게 없잖아요. 그래서 저는 오히려 예전에 우리가 발생했던 거하고 이거를 한번 비교해 보면 그런 어떤 대응 능력, 어떤 배상 책임 이런 것에 대한 어떤 차이를 좀 느낄 수 있지 않나. 그래서 우리나라도 사실은 이런 쪽으로 외국처럼
철저하게 배상하고 원인 규명 빠르게 하고 이런 쪽으로 가야 되지 않나 싶고요. 다행인 건 지금 정부도 그런 식으로 좀 움직이고 있는 것 같아요. 방향은 네네. 잡았어요, 방향성은. 근데 이제 이런 게 발생하면은 가장 궁금한 게 진짜 복구되냐 이거거든요. 네. 이번 같은 경우에는 그러니까 거의 복구가 빨리 이루어졌다라는 거죠. 그렇죠. 거의 그러니까 원인 파악하고 복구가 빨리 이루어졌고 사실은 비행기 표야 복구가 된다고 그래도 이미 간 시간이- 사람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아니면 놓친 사람도 있고 네. 이런 사람들은 전부 다 손해배상을 하는 겁니다. 금전적으로. 그것 때문에. 그건 아까 말씀드렸듯이 계약서에 전부 다 명기가 돼 있을 거고요. 이게 사실 생활 속에서 제일 와닿는 거는 금융일 것 같아요. 그렇죠. 돈과 직결된 문제는. 그렇죠. 만약 갑자기 돈이 없어졌는데 복구가 안 돼가지고 내 잔액이 얼마인지 나도 기억 못하는데 네. 그러면은 그런 일까지는 우려하지 않아도 될까요? 일단은 금융 시스템에 있는 여러 가지 것들은 클라우드에만 놓은 것이 아니고 이제 다른 곳에 이중 삼중 백업을 합니다. 아. 우리 전자정부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그런 우려까지는 안 하셔도 될 텐데 문제는 뭐냐면 금융에서 사고가 났을 경우에는 네. 내가 지금 돈이 필요하신 분들이 있거든요. 네, 그렇죠. 예를 들어 집 당장. 계약을 했는데 그렇죠. 오늘까지 해야 대금 되는데. 못 주면 문제가 생기는 그런 부분들.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사실은 백업을 아무리 한다고 그래도 분명히 문제는 발생할 수 있고요. 사실은 이제 그럴 때마다 정부는 그때그때마다 뭐 기간을 어떻게 늘려주겠다는 등 여러 가지 얘기들을 하세요. 그렇죠. 근데 여태까지는 사실 좀 임시 방편적으로 돌아간 것들이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그 모든 것들을 계약서상에 담고 그 계약에 의거해서 움직이진 않았단 말이죠. 근데 이제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사이버에 생긴 문제가 재난이 될 수 있구나. 그럼 재난이 생겼을 때 그런 계약 관계를 조금 더 명확하게 해야 되겠구나. 네. 이런 것들을 좀 생각하실 필요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또 이렇게 어쨌든 문제가 발생했다면 그걸 바탕으로 조금 더 좋은 쪽으로 나가는 거는 도움이 되는 것 네. 같아요. 우리나라는 이제 이번에 조금 이 사건으로는 피해가 상대적으로 적다고 했는데 말씀하신 것처럼 이전에 이제 있었잖아요. 이런 사건들이. 네. 그래서 2018년 KT 서울 아현지사 지하 화재 이거는 수도권 통신 장애로 이어졌고 2022년 성남의 SK CNC 데이터 센터에서 화재는 카카오 서비스 장애로 이어졌고 우리 정부나 IT 당국의 대비책은 현재로서는 그러면 한 몇 점 정도 주실 수 있어요? 대비책 측면에서. 너무 그러니까 어려운 지금 질문인데. 당장은 사실은 크라우드 스트라이크 같은 문제가 우리나라에 안 생긴 이유가 있습니다. 아 그래요? 예, 그게 왜 그러냐면 기본적으로 KBS도 크라우드 기반의 무슨 뭘 하고 있지 걸 않아서. 쓰질 않을 거예요. 왜 그러냐면 우리는 망 분리라는 걸 하고 있습니다. 네, 네. 그래서 KBS도 안에 들어와 보면 업무용 PC가 차단 안 인터넷과 되죠. 다 뭐 예를 분리돼 들면 있잖아요. 이게 우리나라가 2006년부터 실시해온 망 분리 정책입니다. 그래서 중요 회사, 국방, 금융, 그다음에 뭐 정부, 통신. 공공기관 이런 쪽은 회사 내부 PC를 전부 다 인터넷과 끊어놔라. 인터넷과 끊어놓으니까 해킹은 줄지만 클라우드 기반의 서비스도 당연히 이용할 이용하지 수가. 못하죠. 잘한 거예요, 그러면? 잘한 건 아니죠. 그게 쇄국 정책을 하다 보니까 운 좋게 전염병이 안으로 안 들어왔다. 뭐 이런 겁니다. 그런데 그러면 앞으로 클라우드 하나도 안 쓸 거냐? 그럴 수는 없거든요. 클라우드를 안 쓰면 AI도 쓸 수가 없단 말이죠. 그래서 우리 정부는 AI랑 클라우드를 사용 확대하는 쪽으로 이미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 12월에 대통령실에서 네. 우리도 이렇게 너무 단순무식한 형태의 망분리 정책하지 말고 클라우드나 AI 기반 서비스를 활용할 수 있도록 망분리 제도를 선진국처럼 개선하라. 이런 지시를 내리셨어요. 네네. 지금 안보실과 국가정보원을 중심으로 해서 그 개선책이 논의되고 있고요. 현재요. 이게 9월에 아마 발표가 날 겁니다. 그러면 우리도 미국이나 유럽과 같은 수준의 망분리 정책을 하게 되고 그러면 아마 KBS 또 뭐 국방 뭐 이런 쪽에서도 클라우드 기반의 서비스라든가 AI를 예전에는 아예 못 쓰셨는데 네. 이제는 쓰시게 될 거예요. 자, 그러면 똑같이 사고도 날 수 있겠죠. 그렇죠. 그러니까 여태까지는 너무도 단순 무식한 방법의 보안 정책을 해서 이번에는 운 좋게 우리가 사고가 없었습니다. 네. 근데 이게 바람직한 건 아니잖아요. 그렇다고 그래서 해서? 근데 9월을 기점으로 우리가 기본적으로 망분리 정책이 바뀌면서 클라우드 기반의 많은 서비스를 쓸 수 있고 또 해외 서비스도 이제는 쓸 수 있게 되니까 이제 보안에 대해서 어떻게 할지
또 손해배상은 어떻게 받을지 정부 차원에서 조금 논의가 될 필요는 있을 걸로 보이고요. 지금 조금 움직이고 있는 것 같습니다. 망분리 정책이 조금 더 업그레이드 되는데 그것만큼 또 보완해야 될 점도 늘어나는 거예요. 그렇죠. 수준이 높게. 언제쯤 될까요? 교수님? 아까 말씀드렸듯이 지금 클라우드 서비스를 자유로이 쓸 수 있게끔 AI를 자유로이 쓸 수 있게끔 망분리 정책을 개선하겠다라는 건 일단 9월에 안이 나올 겁니다. 네. 그리고 실제로 한국은행이나 이런 데들 몇 군데를 중심으로 해서 네. 실제로 시범 사업을 할 거예요. 그리고 그게 맞춰지면 내년도부터는 아마 이게 적극적으로 전체적으로 퍼질 것 같습니다. 그 전까지는 아마 정부가 아주 세밀한 가이드라인은 만들 것 같고요. 이미 지금 우리 정부에서는 제품 업데이트 시에 좀 테스트를 철저히 하라라든가 네. 아니면 클라우드 기반 서비스를 사용할 때 복수계의 제품을 좀 이용할 것을 이미 권고는 하고 있습니다. 아, 알겠습니다. 제가 왜 이걸 여쭤봤냐면은 이제 그때 즈음에 또 한 번 모셔서 부디 그때는 이런 사건 사고가 없어가지고 네. 그거와 좀 미래지향적인 얘기를 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알겠습니다. 하고 있습니다. 네, 오늘은 그러면 여기까지 들어보도록 하겠고요. 무엇보다 잘못 알고 있었던 점을 이렇게 바로 잡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김승주 고려대 정보보호대학원 교수님이셨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